104달러. 숫자 하나가 오늘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WTI 원유가 장중 한때 10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브렌트유도 102달러.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94달러였습니다. 단 72시간 만에 10달러가 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릴 얘기, 단순히 기름값이 올랐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코스피는 2% 넘게 빠졌고 외국인은 4,843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95원, 1,500원 바로 코앞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한 투자은행은 오늘 조용히 경고문 하나를 냈습니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0%로 낮춘다고요. 절반 가까이 깎은 겁니다. 근데 이 숫자를 보면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유가가 오르면 다 같이 힘든 거 아닌가요? 일본도, 유럽도, 중국도 다 오르는데 왜 한국만 이름이 거론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왜 한국이 이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인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팩트 세 가지를 나란히 놓겠습니다. 하나, 브렌트유 102달러, WTI 104달러. 지난주 휴전 기대로 94달러까지 내려갔다가 하루 만에 100달러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둘,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원유 수입액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입니다. 1월, 2월, 3월엔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유가가 본격 급등하기도 전에 이미 수입 비용이 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셋, 나텍시스 성장률 전망 1.0%, LSEG는 유가 10% 상승 시 한국 GDP가 0.1에서 0.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숫자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왜 한국만 이렇게 집중 포화를 맞는 걸까요? 일본은 엔저 덕의 수출 경쟁력이라도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네 땅에서 기름이 납니다. 셰일가스 덕분에 유가가 올라도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사우디는 당연히 기름 파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에너지 자금률이 사실상 제로입니다. 쓰는 에너지의 93%를 수입합니다. 중동 의존도만 약 70%. 그 중동 원유가 지나는 유일한 통로가 호르무즈 해협 하나입니다. 거기서 배 한 척만 막혀도 온 나라가 흔들리는 에너지 외통수에 걸려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위기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럼 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근데 여기서 대부분 안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 리스크가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일종의 거대한 치킨 게임입니다. 30년 동안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막겠다고 협박하면 전 세계가 달래러 갔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유엔도요. 에너지는 인류 공동의 생명선이니까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선언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직접 올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는 절차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요. 이란이 막겠다고 협박하던 그 해협을 트럼프가 먼저 막아버린 겁니다. 이걸 역봉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더 이상 인류 공통의 상품으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적대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적 무기로 완전히 전환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트럼프의 이번 도박엔 국내 정치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강한 미국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안정이라는 공공재를 기꺼이 희생시키고 있는 셈이죠. 이란 혁명 숭비대는 즉각 맞받았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하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요. 양쪽 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치킨 게임에서 아무도 핸들을 꺾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구경꾼인 줄 알았던 한국이 이 게임에서 가장 먼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봉쇄가 현실화되면 하루 150만, 170만 배럴의 이란 원유 수입금이 끊어줍니다. 이미 하루 1000만 배럴 이상 공급이 막혀 있는데 여기에 추가 충격이 더해집니다. 에너지 분석업체는 이미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분석가는 120달러도 언급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통장에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딱 하나가 떠올랐어요. 1973년 오일 쇼크입니다. 아랍 산유국들이 수출을 금지하자 유가가 4배 폭등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11%, 경기 침체 동반,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처음 실감한 해입니다. 겉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숫자들을 연결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당시 한국은 제조업 수출 드라이브로 버텼습니다. 지금은 그 탈출구도 막혀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수출 전선이 이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3년엔 에너지만 막혔는데 지금은 에너지와 수출이 동시에 막히고 있습니다. 이게 나텍시스가 성장률 전망 1.0%로 낮춘 진짜 이유입니다. 1.0%가 왜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이건 단순히 숫자 하나가 낮아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경제가 제 속도를 못 낸다는 뜻이고, 그 충격은 기업 채용 중단과 가계 실질 소득 감소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이게 다시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금률이 93%인 한국의 유가 100달러는 단순한 비용 상승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부가 산유국으로 강제 이전되는 국부 유출 사태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번 돈이 눈중동으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괴물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내 월급 봉투는 그대로인데 대출 이자는 오릅니다. 점심값도 오릅니다.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물가가 오르면 낮출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지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유가 상승은 기름값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섬유, 비료, 석유를 원료로 하는 모든 공산품 가격이 시차를 두고 도미노처럼 오릅니다. 지금 당장 안 느껴지더라도 2달, 3달 뒤 슈퍼마켓 영수증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환율 1,500원은 수입 물가 전체를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 폭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지금 당장 확인할 것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신 분, 오늘 잔액과 금리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유가 급등이 지속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집니다. 금리 인하기대로 변동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다면 그 전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0.5%포인트만 더 올라도 내 월 상환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지금 계산해 두십시오. 이 숫자가 여러분의 기준선입니다. 둘째, 바꿔야 할 것입니다. 유가가 오를 때 웃는 섹터가 있습니다. 에너지주, 정유주입니다. 원자재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 상승기에 이 자산들은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공포를 수익으로 바꾸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환율 급등기엔 달러 자산이 방패가 됩니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인덱스 ETF처럼 달러 강세에 연동되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10에서 20% 가지고 있다면 환율이 오를수록 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원화 자산만 100% 들고 있는 분이라면 이 국면에서 환율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겁니다. 단 이건 단기 트레이딩 얘기가 아닙니다. 고물가 저성장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자산 체질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살아남는 것이 승리하는 시기입니다. 하락장에서 현금을 주고 있다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남들이 공포에 팔 때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큰 소비 결정이나 부동산 갈아타기를 계획 중이시라면 2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올 때까지 보류하십시오. 하나,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는가? 둘,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아래로 안정됐는가? 이 두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돈을 움직이는 건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셋 중 어디에 해당하세요? 불편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낙관론부터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표가 달아납니다. 트럼프 본인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기름값이 지금과 같거나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협상이 다시 열릴 정치적 유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란 석유 봉쇄엔 군사적 자원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비관론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전은 또 다른 확전을 낳는다고 경고합니다. 이란이 전면전 대신 사이버 테러나 대리전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유가는 120달러라는 미지의 영역에 진입합니다. 그 경우 한국이 받을 충격은 오늘 우리가 본 숫자와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확인해야 할 조건이 2가지입니다. 미 이란 간 2차 협상 재개 여부,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의 증산 결종 여부. 이 둘의 방향에 따라 모든 시나리오가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시적 사건이 아닌 상수가 된 시대입니다. 저유가 시대는 끝났습니다. 금리 인하만 기다리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단기 파도가 아니라 거대한 기주 변화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비상 TF를 열었습니다. 정부도 아직 답을 모른다는 방증입니다. 이 문제 전문가도 정부도 시장도 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